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시간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일반 적응 증후군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스트레스라고 하면 우리 알고 계시죠? 만병의 원인이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긴장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되면 자, 신체적인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따위의 심리적인 부적응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다, 부정적이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우리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보시면 스트레스는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신체적, 심리적 장애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모든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나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생활 속에서 적당한 긴장감으로 생기를 주고 성취 욕구와 에너지를 일깨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더라. 요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스트레스 원인 여러분 다양한 거 알고 계시죠? 스트레스 원인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딱 뭐다라고 찝어 말하기는 애매해요. 굉장히 다양한데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좌절, 압박감, 갈등, 인간관계, 생활사건, 외상적 사건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 외상적 사건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보겠습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솔더의 줄임말 PTSD. 제가 여기서는 계속 PTSD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PTSD의 정의를 보시면 전쟁, 자연재해, 화재나 교통사고 및 성폭행 등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자, 이런 사건 등 여기서 지금 나열된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는 어려운 사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경험을 해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당하거나 자, 여러분 목격, 보는 것도 우리가 PTSD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직접 당하기도 하지만 그 사건을 목격을 했을 때도 PTSD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당하거나 목격한 후 심리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심리적 반응을 우리는 PTS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상 사건, 외상 사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앞에 심리 정신적 외상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상처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에 그다음에 이 정신에 흉터가 남아있는 걸 심리적 외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PTSD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사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을 PTSD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 교과서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외상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당시에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걸 우리는 재경험이라고 이야기해요. 재경험. 특히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꿈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군필자 있죠.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의 PTSD라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군필자 남자의 PTSD는 군대를 재입대하는 꿈을 지속적으로 꾸는 거를 PTSD라고 얘기한다. 우스갯소리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 이미 지나갔는데 그 상황이 계속될까봐 불안해하고 기억이 계속 떠오르고 꿈이 반복되고 이런 재경험을 경험하는 것도 외상 후 스트레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상을 떠오르게 하는 활동이나 장소를 피하게 됩니다. 내가 신경 써서 피해요. 이걸 우리는 회피라고 이야기해요. 회피. 자, 그 다음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굉장히 예민해지죠. 예민하다, 민감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면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불면증 같은 것들이 유발이 되고요. 자,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것 같은 공포감을 느껴요. 공포감을 느끼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걱정, 그다음에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우울도 같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은 굉장히 좀 다양한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좀 요런 증상들을 좀 어필을 하고 있죠. 제 경험, 회피,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집중을 하지 못하면서 수면의 문제, 공포감,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유발되는 게 PTSD의 주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호를 한번 볼게요. 자, 회복기 때는 과거의 견해나 관점으로 외상적 사고를 바라보는 자, 주관적 지각이라는 게 뭐냐면 자, PTSD 환자의 개인적 생각. 자, 보통 이 PTSD 환자분들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지각은 부정적입니다. 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 그래서 이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극심한 스트레스 원인이었던 사고가 다시 발생할까요? 이렇게 다시 반복되기는 어려워요. 그쵸?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PTSD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그런 불안,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자, 긍정적으로 바로 잡아주셔야 되겠고, 자, 신체적, 심리적 증상의 반응에 대상자를 이해합니다. 그들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신체적으로 막 손이 달달달 떨린다든지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반응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의 증상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해주고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간호에서. 그래서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증상 반응에 대상자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군요. 라고 하면서 수용해주고 공감을 해주면서 신뢰감을 또 형성을 해서 자, 이런 치료에 적용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논리적 사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비논리적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교정해 줘야 돼요. 이 비논리적 사고가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를 긍정으로 교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인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되는 게 PTSD의 간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리에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반응을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자, 일반 적응 증후군은 단계가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 경고기, 2단계 저항기, 대응기라고도 하고요. 3단계 소모기, 탈진기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셀리에가 무엇을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받는 신체적 반응을 몇 단계? 3단계로 구분을 했죠. 이걸 무엇이란다?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경고기, 두 번째 저항기, 세 번째가 소모기였어요. 자, 경고기 반응기를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 몸에서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내 몸이 반응한다. 내 몸에서 경고를 보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갑자기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인데 자, 무슨 반응이냐? 교감신경계 흥분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해부에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흥분이죠. 흥분. 놀란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쵸? 그 다음에 수면장애 같은 것들, 심장이 두근거리는 심기항진, 복통, 설사, 다양한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죠. 특히 놀람 반응, 흥분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고 신체적, 심리적 통합을 유지 못하는 반응 단계를 경고기
반응기. 자, 내 몸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몸에서 경고를 보내요. 몸에서 반응을 하는데 그 경고와 반응이 뭐다? 교감신경 흥분입니다. 놀란 반응이 내 몸에서 나타나서 심장이 두근두근,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막 혈압이 쫙쫙쫙 올라가면서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고기가 지나면 저항기가 옵니다. 저항기 때는 경고 반응의 증상, 이 놀람, 흥분 반응 등은 감소되는 시기면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내가 맞서 싸워요. 저항하고 대응하는 시기입니다. 예로 들면 우리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그쵸? 입사를 했어요. 병원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막 머리도 아프고 회사만 출근하면 심장도 두근두근 거리고 다양한 신체 반응이 나타났는데 스트레스 환경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그 환경에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신체적으로 나타났던 반응은 감소합니다. 감소. 자, 그래서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 수준 이상의 반응.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그 반응은 나타나지 않아요. 정상 수준 이상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저항합니다. 그래서 저항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다른 작용에 사용되어야 할 에너지도 써버려요. 나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있지만 괜찮지 않은 거예요. 회사만 나가면 이상하게 막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갔다 오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만 있고 싶고,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은 상황이 저항기, 대응기. 그러면서 대응 기전이라는 거를 이용하죠. 이게 뭐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는데 나는 괜찮아 라고 자꾸 내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 상황. 근데 이거는 괜찮지 않죠. 속은 계속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이제 스트레스에 계속 적응을 하다 보니 이런 신체적인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나는 계속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누워만 있고 싶고 피곤하고 그다음에 회사만 출근하면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저항기, 대응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에 저항하고 대응해요. 나는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있지만 이 스트레스에 맞서 내가 스스로 싸워요. 저항기, 대응기. 이게 지나다 보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나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버티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러져요, 여러분. 버티잖아요. 버티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저항기는 어찌됐든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버티다 보면 결론은 이게 부러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괜찮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거를 우리는 소모기, 탈진기, 소모해버렸다. 에너지를 다 소모를 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버티고 있는 저항기에는 에너지를 써버린다라고 했죠. 이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버리는 상황, 소모, 탈진기입니다. 마지막 상황인데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작용하고 있는 상황. 신체적 방어 능력이 떨어져 그 결과 퇴화하거나 실질적으로 병이 들게 되는 거죠. 이때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공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단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거나 우울증, 우울감정, 그 다음에 사고와 인격분리, 해리, 그 다음에 인지 왜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는 이유는 내하수체,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호르몬의 분비가 중단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이겨낼 수 없죠. 이때는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모하고 탈진. 자,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항하던 힘을 모두 써버린 후에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에도 이르게 되는 단계를 소모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셀리에가 몇 단계로? 3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이걸 무엇이라 한다?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삐용삐용삐용 너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내 몸에서 반응을 하고 경고를 보내요.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로. 그래서 막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 식은땀도 삐질삐질 나면서 잠도 못 자고 이런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너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결론은 나는 그 스트레스에 적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내 내면에서는 이 스트레스와 계속해서 저항하고 대응하고 싸우고 있으면서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저항기 대응기를 버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버티고 뭐 어쩌라고라고 하면서 막 버티고 하다 보면 결론 어떻게 해요? 내 에너지를 모두 다 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는 소모하고 탈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병들게 되는 죽음에 이르는 단계까지 이르는 게 소모기 탈진기라고 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3단계로 나눠둔 걸 셀리에의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요약 정리는 종료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